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무석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76페이지 자 고려 제도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고대에서는 좀 살짝 했는데 이게 고려 조선은 그래도 제도사 얘기를 조금 해야 되거든요. 조금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한국사에서 사실 가장 재미없는 단원이죠. 가장 재미없는 단원. 자, 저는 이제 여러 곳에서 수업해봤는데 그게 뭐 중학생들이랑도 해봤고 고등학생들 대학 수업도 해보고 뭐 지금 뭐 공무원 쪽에서도 수업하고 하는 겁니다. 가장 재미없는 단원. 누가 이걸 재밌게 하겠어요? 예? 이게 재밌으면 제가 볼 때는 변태예요, 변태. 그 다음에 출제율을 보시면 한능검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주제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요 중앙제도는요. 그러니까 성종 때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지고 문종 때 완성됩니다. 고려는 요건 이제 뒤에 그 문벌기록 사회 문종편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또 이 고려의 기본적인 중앙제도는 거기 써 있네요. 성제문제 거기 써 있죠. 그다음에 그 이제 기본제도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것만 써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고려의 제도는 당나라 제도입니다. 당제예요, 당제.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중국사 그냥 짧게 이제 쭉 그 가광주의 특징들 시간만 쭉 정리한 거 제가 한번 봐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역사에서 원래 당이라 그러면 당은 제도의 나라입니다. 당나라 제도가 굉장히 좋고 굉장히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후에 1500년간 주변 나라들이 다 당나라를 흉내내고 살아요. 그래서 생기는 말이 동아시아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사니까 모르지. 근데 딴 동네 사람들이 와보면 요 동네 애들은 비슷한 거예요. 누구 때문이야? 당나라 때문이에요. 됐죠? 그래서 고려의 제도는 앞에서도 제가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진짜 다 당나라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당나라께 아닌 것만 체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송나라 제도가 있습니다. 됐죠? 당나라 제도에다가 송나라. 왜냐하면 고려 시기에는 당시의 중국은 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송나라잖아요. 송나라. 그죠? 자, 송나라 제도가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 같이 한번 써볼까요? 자, 중추원이 송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이제 지금 PT에 여기 다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교재는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죠. 바로 밑에 있죠. 자, 3, 4. 자, 얘도 송나라 제도입니다. 3, 4. 됐죠? 송. 두 개가 송나라입니다. 가볍게 나라 꼭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서 중국제도죠.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느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다가 당제, 송제에다가 우리의 독자적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국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만 있는 거. 그래서 이 독자적 제도가 있는데 이 독자적 제도가 출제 포인트예요. 됐죠? 제도사 너무 많이 안 나오니까 이 별표 너무 많이 하지 말자. 그래서 하여튼 제도사에서는 중앙제도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독자적인 거. 그러면 독자적인 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가장 고위 관료들만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가 생겼을 때 그들이 딱 결정하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제추회의라 그래요. 제추. 두 번째, 왕권을 견제하는 제도가 있어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 대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고려만의 독자적 제도인데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 틀은 얘기했으니까 자, 각각으로 이제 들어가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할게요.
자, 중앙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은 당나라 제도. 그러니까 앞에서 저희가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삼성육부제 뭐 이런 말 했는데, 자, 그게 뭔 소리인지 이제부터 해볼게요. 자, 삼성육부라는 게 뭐냐면 당나라, 그러니까 정치제도의 일단 가장 기본인데,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중서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문하성이라는 게 있고요. 상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입니다. 중서성은 뭐냐면 일명 이게 그냥 지읒 재상부입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 왕 다음에 재상이 있는 부서예요.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부처죠. 그러면 문화부는 뭐냐? 재상이 주요 정책을 그러니까 뭐 법안이든 뭐든 입안을 하잖아요. 또는 뭐 의견을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는 부서예요. 뭐 이게 실정에 맞나? 이게 뭐 얼마나 현실적인가? 뭐 이런 정책을 또 해도 되냐?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견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상서성. 상서성은 그러니까 중서성과 문화성에 의해서 어떠한 정책이 결정이 되죠. 그러면 실제 집행하는 집행부입니다. 실제 이제 업무를 보는. 그래서 중앙정부부처는 앞에서도 제가 좀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신라랑 발해할 때도 조금씩 얘기했는데, 그래서 실제 업무는 중앙의 부처는 육부입니다. 2호의 병형공. 됐죠? 그래서 2부, 병부, 호부. 원래 이렇게 셋이 제일 세요. 이렇게 원래 트리오거든. 그래서 실제 업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죠. 국방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안부, 됐죠? 중앙정부 부처. 그러니까 이거를 6개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6부는 상서성 관할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삼성육부라고 하는 거예요. 당나라에. 되셨죠? 나중에 조선도 똑같이 해요. 되죠? 그런데 실제 이제 그 삼성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고려 때 보니까 이게 우리 실정이랑은 조금 안 맞는 게 있어. 그래서 여기서 살짝 손을 대요. 그게 뭐냐면 재상부에서 결정했는데 뭐 그래서 사실은 중서성과 문화성을 그냥 하나의 통합부서로 만들어요. 그래서 고려는 엄밀하게 말하면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성육부예요. 됐죠? 자, 그래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그렇게 이성이죠. 그리고 실제 업무를 보는 육부. 되죠? 되신 거죠? 자, 중서문화성부터 갈게요. 중서문화성은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관청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이게 중국 애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려 제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근데 중요한 애들이 여러분 지금 지들이 중요하다고 중자를 쓰고 있죠. 중서문화성이랑 사실 중초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됐죠? 근데 이제 대신에 중추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나라 제도는 아니고 얘는 근데 대신에 송나라 제도입니다. 아까 중천이랑 삼사는 그렇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좀 구조가 좀 비슷한데 중서문화성이 그러니까 상급, 고급 관원이랑 하급 관원 이렇게 좀 이원적 구성이에요. 그래서 고급 관원이 뭐냐면 이품 이상의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재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가장 고위 관료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품 이상의 고위 관료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요. 심의 결정하는데 근데 그 재신 중에 대빵이 있어요. 1급 공무원. 자, 재신 중에 대빵이 문안시중이에요. 그래서 고려는 재상이 문안시중이에요. 문안시중. 문안시중이 고려 재상이야. 되죠? 재신들 중에 대빵. 두 번째, 낭사. 그 다음에 삼품의 낭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하는 역할이 뭐냐면 간쟁, 봉박, 서경을 해요. 그래서 이게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어사대 간원들과 함께. 자, 이거 잠시 후에 제가 대간 설명 다시 할 거거든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 다음 중추원.
근데 중추원도 중소문화성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중추원도 둘로 나눠지는데 고급관원과 하급관원으로 나눠져요. 근데 2품 이상의 방금 전에 말씀드린 2급 공무원, 이 공직사회에서 사실은 2급이면 뭐 굉장히 높은 거죠, 2급 공무원. 응? 그래서 2품 이상의 추밀과 그 다음 여기는 이제 3급 공무원. 응? 3급 공무원도 뭐 대폭 높은 거죠. 그래서 3급의 승선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 추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추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추밀은 그러니까 군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 또는 군사 기밀. 그래서 뭐 여러분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국방이라고 얘기할 때 그 국가 간 전쟁, 뭐 국방 얘기할 때 원래 첩보전 이런 거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실제로 뭐 그런 사람 뭐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 응? 뭐 KGB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CIA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건 그래서 그런 군사 기밀상 이런 거를 추밀이 다 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승선은요. 여러분 이제 요거는 그냥 편하게 한번 보시죠. 여기 글자는 한번 보고 갈까요? 글자. 저게 승자가 뭐냐면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자, 저게 승이 뭐냐면 승이 왕이 뭐를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왕한테 받잖아. 왕이 줬는데 내가 받았어. 그럼 다 승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고려 시대에 왕이 뭔가를 계속 줘. 왕한테 계속 받아.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승선이라 그래요. 승선. 됐죠? 똑같이 그대로 갈게요. 나중에 조선에 가서 또 할 거예요. 이건 사실 조선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조선 시대에는 뭐라고 하느냐? 조선은 이 똑같이 이걸 승선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조선 시대에는 승지라 그래요. 됐죠? 그런데 이게 조선이랑 고려가 좀 다른 건 조선은 조금 더 시스템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승지는 딱 6명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 부처가 6개이기 때문이야. 2호에 병영공 딱 6개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별로 하나씩 맞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6명입니다. 근데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지금 중촌이라는 부서에 이게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선은 아니에요.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승지들만 모여있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걸 조선시대에는 뭐라 그러냐면 승정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이죠. 대통령 비서실. 그러면 승지 중에 대빵이 있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품은 똑같이 정산품인데 실제로는 대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빵이 끝발이 진짜 좋아요.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부나 오늘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은 실세 중에 실세예요. 되죠? 왜냐면 맨날 대통령이랑 제일 많이 만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승지들의 대빵. 그래서 승지 중에 대표, 승정원의 대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우두머리 도자를 써요. 그래서 도승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학 같은 거 보시면 그런 게 있잖아. 왕이 그러니까 이게 편전에 앉아서 그 맨날 이제 이렇게 막 책 보는 척 하잖아요. 책 보는 척이 아니라 책을 봤겠지. 그래서 책을 이렇게 조그맣게 책상 이렇게 책 보다가 이렇게 막 열받는 일 있잖아. 막 이렇게 글을 읽다 열받기도 하고 말을 듣다 열받기도 하고. 하여튼 왕들 엄청 이렇게 열받는 일이 많나 봐. 이제 책상 이렇게 꽝 이렇게 막 치면서 그러잖아요. 밖에다 대고 자, 막 소리 지르잖아. 그때 뭐라 그러냐면 도승지를 들라라!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드라마 이렇게 사학 같은 거 보다 보면 엄청 불쌍해. 맨날 죄만 불러. 막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 불러서 말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는 역할이 왕명전달이에요. 그리고 도승지는 왕명전달의 책임자, 대통령 비서실장이잖아. 그렇죠? 왕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승지는
당연히 여러분 왕이 도승지는 어떤 사람을 임명하겠어요? 가장 만만한 사람, 가장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자나깨나 맨날 불러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맨날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원래대로 올게요. 자,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승선입니다. 승선. 그죠? 자, 그래서 고려는 제도서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너무 안 해오시고 그냥 제가 근데 지금 좀 자세히 하고 있거든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조선에 오히려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뒤에 조선에 가서 이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이게 지금 조선이랑 막 붙여서 하고 있잖아. 그죠? 그 다음. 자, 상서성 6부 말씀드렸는데 여기 여러분 6부에서 각 부처별로 하는 업무가 뭐냐? 그것만 조금 빨리 해볼게요. 첫 번째. 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얘만 좀 잘 보세요. 2부. 자, 2부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여기다 간단하게 할게요. 2부는 인사입니다. 인사. 인사가 뭐죠? 안녕하세요. 아니겠죠, 당연히. 뭐야? 네, 사람 움직이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입니다. 어디 가도 그 조직의 인사권자다? 무조건 실세입니다. 무조건 실세예요. 되죠? 그 IMF 때 사실은 뭐 한국, 근데 뭐 요즘에 경제 안 좋아서 뭐 이런저런 요즘에 신문 기사 보면 그렇게 썩 대한민국 상황에 이렇게 뭐 좋은 얘기들이 좀 없긴 한데 여러분 IMF 때 우리 아버지들이 퇴근을 못했던 적이 있어요. 퇴근하면 책상 빼버릴까봐. 그래서 할 일 없어도 그냥 계속 그냥 붙잡고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진짜 찬바람 쌩쌩 날리던. 살벌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까딱 없었던 애들이 인사과 직원들이야. 제 친구 대기업에 인사과에 하나 있었던 친구 있는데 걔는 더 바쁘다고 죽는 소리 했어. 맨날 정리해고자 명단 작성하고 뭐 퇴직금 정산해주고 뭐 이런다고. 어딜 가도 인사관 핵심이죠. 두 번째, 자, 국가니까 병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냥 이거는 설명 필요 없잖아요? 딱 보면 딱 이해되지 않아요? 뭐겠어요? 국방부. 됐죠? 군부. 자, 세 번째, 호부. 자, 이거 실세입니다. 됐죠? 완전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한자로 쓰고 갈게요. 저 한자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한자가 더 편해.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오자. 그래서 이 부처에서는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고려의 각 마을에 집집마다 그 인구, 그 다음에 가족상, 기타 등등 재산의 정도 이런 호구 파악을 해요. 왜 할까? 세금 거두려고. 조세 수치. 그래서 호부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중요한 업무는 세금을 수치하는 거예요. 조세. 그리고 두 번째, 재정 지출. 재정 운영도 누가 한다? 호부. 야, 여러분 실세 중에 실세죠?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어떤 부처가 재정경제부, 아니 기재부랑 싸우겠어요. 아니 모든 부처가 돈 다 어디다 타 쓰는지 아세요? 뭐 예를 들어 뭐 외교통상부가 잘 나간다, 법무부가 잘 나간다, 뭐 행안부가 어쩌다. 근데 결국 돈은 다 기재부한테 받아요. 재정경제부한테 받는 거야. 돈 주는 놈이 짱이지. 실세 중에 실세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또는 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가서 뭐 내가 공직자가 되든가, 아니면 이제 무슨 뭐 대기업을 여러분이 다니시든가, 항상 실세.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사회에서 실세를 얘기할 때 무슨 얘기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더라고. 결국 조직에서 나의 힘은 내가 갖고 있는 결제도장의 힘이야. 내가 내 결제도장으로 뭐까지 집행할 수 있냐지. 하면 가장 핵심 둘이 인사결정권 그리고 재정집행권이에요.
인사와 돈을 갖고 있는 게 실세입니다. 그러니까 1, 2, 3 셋은 완전 중요하죠. 눈도장 찍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형부. 자, 형부 뭐겠어요? 응? 언니의 남편 아니겠죠? 뭐예요? 아, 법률부서. 법률. 됐죠?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법률. 그 다음에 이게 예부가 좀 웃긴데 예부가 가장 하드코어야. 가장 힘들어. 그 고려에서는 이 육부의 장관을 뭐라고 하냐면 상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조선은 그냥 여기 조선 여기다 쓸게요. 조선은 너무 막 한 500년간 똑같이 했잖아. 야 바꿔 많이 바꿔. 그래서 많이 바꿨는데 그래서 이름이 육조야. 많이 바꿨죠? 그래서 2조, 병조, 호조, 형조, 예조, 공조 이렇게 되는 거야. 거의 한 50% 이상 바꾼 느낌인데 왜 똑같은 느낌이지? 어쨌건 6조.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 드라마를 보시면 이 6조의 장관은 뭐라 그러냐면 근데 요거 여러분 사극이나 드라마 많이 봐서 요거는 알죠. 그래서 이걸 육판서라 그래요. 그러면 조선의 육판서 중에 짱은 누구야? 짱.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짱 누구라고요? 이부가 짱이야. 이부 상서.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무조건 이조판서. 이조판서 짱이야. 근데 그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자꾸 여담을 하지? 자, 그런데 그 영화나 드라마에 이조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하고 나쁜 새끼죠. 나중에 보면 그 배우 세력이야. 그렇지, 나쁜 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드라마 만들다 보면 그렇게 틀이 만들어졌나? 그 다음에 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나오잖아? 그러면 그거 알아요? 꼭 좌의정이 나쁜 놈이야. 알아요? 근데 아주 가끔 8대2로 영의정이 나쁜 놈일 때도 있어.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육판서. 근데 예부나 예조나 여기가 가장 3D 업종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예부. 첫 번째, 국가 의례를 담당해요. 국가 의례를 담당한다는 얘기는 하는 일 엄청 많다는 얘기야. 실제로 조선의 국왕, 고려의 국왕, 이 정근대 국왕, 특히 조선의 국왕,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왜 조선의 국왕들이 오래 못 살았는지 알아? 여러분 업무량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 업무량 중에 이 왕한테 진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의례입니다. 의례. 그러니까 국가 공식 행사들이 있어요. 왕이 반드시 주관하고 왕이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행사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도 뭐 TV에서 보잖아요. 여러분 뭐 국군의 날 같은 날 가면 뭐 대통령도 뭔가 반드시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뭐 행사를 꼭 해야 되는 뭐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의례라 그래요. 국가 행사. 원래 이렇게 행사 준비하는 부처가 굉장히 힘든 부처야. 그거 다 예부입니다. 되죠? 그 다음에 요 예자 느낌으로 뭐랑 상관이 있겠어요? 학문, 문화도 관장합니다. 됐죠? 그런데 고려 조선시대에는 학문 중에 일단 기본이 교육기관들이 있죠? 중앙교육기관이건 지방교육기관이건 전부 예부관할입니다.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여러분 좀 우리가 바로 앞 시간에 했잖아요. 공무원을 이제 어떻게 뽑아? 그렇죠. 시험 봐서 뽑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과거제도도 여기서 다 주관합니다. 되죠? 거기다가 문화. 이것도 끝내주는데 여기에 진짜 온갖 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부가 관할하는 부처가 너무 많아요. 됐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예술활동 이런 거 있죠? 다 들어갑니다. 종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교, 사찰. 여러분 고려시대 이제 조선시대는 일단 빼고 고려시대 여러분 전국에 사찰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그 모든 사찰 여기서 다 관할해요. 됐죠? 문화, 종교, 예술. 됐죠? 그 다음에 의료. 다 합니다. 여기서. 엄청 많죠. 근데 끝내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정대사회 예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여기 또 활용 점정이 있다? 그게 뭐냐면 외교예요. 우와, 충격적이죠. 여러분 외교통상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외교통상부가 예부의
소속돼 있어요. 예부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외교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는 하는 진짜 많겠죠. 자, 그 다음에 공부입니다. 공부. 자, 공부는 뭐냐면 편안하게 들으세요. 공부는 뭐냐면 자연 상태에는 없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요. 그럼 다 공부입니다. 첫 번째, 인간들이 만들어서 몸에 들고 다니거나 손에 들고 다니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주머니에 넣거나 요런 애들이 있고요. 인간이 손으로 만드는데 엄청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위를 걸어 다니거나 그 속에서 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느낌 오셨어요? 자, 그래서 자, 인간이 만들었는데 쪼물쪼물 해가지고 원래 자연 상태는 없었어. 근데 쪼물쪼물 해가지고 뭔가 만들었어요. 근데 조그맣게 만들어서 막 들고 다니거나 몸에 들고 다니거나 그래.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아, 이게 수공업입니다. 됐죠? 그래서 수공업은 공부 소속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축이 하나 더 있는데 인간이 원래 자연 상태는 없었는데 인간이 만들었는데 굉장히 크게 만드는 거 있다 그랬죠? 자, 이제 느낌 왔지? 뭐야? 오, 맞아요. 토목건축. 됐죠? 뭐 도로를 만들거나 집을 만들거나 건축물을 만들거나 됐죠? 전부 공부 소속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육부에 대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되셨죠? 이런 거 그냥 다 들어두시면 돼요. 되죠? 됐지? 듣고 끝. 그 다음에 도병만실목도감 제일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에 할게요. 자, 어사대. 어사대는 관리 감찰이에요. 관리 감찰. 밑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그런데 낭사와 함께 대간의 업무,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것도 마지막에 할게요. 자, 3사입니다. 여러분, 3사는 주의가 뭐냐면 3사는 주의사항이 조선의 3사와 다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3사는 3개의 부처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야.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아직 안 배웠지만 뒤에 조선에 그대로 나와요. 근데 고려시대 3사는 그냥 하나의 부처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요 관청들, 육부를 견제하는 건데 고려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감찰은 무슨? 감찰 아무나 하나? 힘이 있어야 하지. 그래서 막 예를 들어 뭐 와가지고 우리 뭐라 그래요 오늘날? 요즘 한국 사회에서 압수수색이란 말 많죠. 막 컴퓨터 막 뛰어가잖아. 그런데 뭐 저도 말로만 들었는데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 이렇게 근데 가져가면 진짜 웬만한 사람들은 진짜 정신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에는 거기다 또 핸드폰 압수당하고 막 이러면. 왜냐면 내 컴퓨터랑 내 핸드폰에 내 모든 게 다 있잖아 사실은. 그걸 누군가 들여다본다고 생각해봐.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하려면 부처가 힘이 엄청 있어야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원래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재정집행에 대해서 감찰하고 실제로 못하고요. 그냥 단순 동계산만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선으로 넘어갈 때 이 부처는 제일 먼저 없어져요. 됐죠? 자, 마지막 한림원. 한림원은 사실 여기도 핵심 부서거든요. 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 왕명, 그러니까 왕의 교지를 작성해요. 그리고 두 번째 외교문서. 그래서 한림원은 이 특징이 뭐냐면 진짜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이 가야 돼. 됐죠? 문장력 좀, 필력 좀 있고. 그죠? 그래서 고려시대 그 공무원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실제로 과거를 보는 거고 하나가 부모의 은덕, 음서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음서 출신들은 못 가. 되죠? 네, 그래서 공부 좀 해야 되는데요. 되죠? 똘똘한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한림원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들은, 그러니까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제가 중앙간제에 대한 건 나중에 조선이나 이 제도사가 재미없고, 그 다음에 평소에 여러분들 잘 안 외울 거고, 그리고 솔직히 뭐 이런 생각 들잖아. 이런 거 보면, 야, 지금 내가 대한민국 행정부처도 잘 모르는데 내가 이걸 알아야 돼. 뭐 이제 솔직히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만 그냥 한번 보시죠. 뭐 이런 의미로 제가 쭉쭉쭉 설명한 거고, 시험에는 이제 지금 말하는 게 나와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자,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도병만사입니다. 자, 그래서 제추회의랑 대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의 독자적인 거예요. 자, 그럼 뭔 소리인지 해볼게요. 국가에 중대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국가에 뭔가 중요한 일이 생겼잖아. 중요한 결정해야 되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서가 누구라고요? 중서문화성, 중추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서의 핵심 관원들. 그래서 재신과 추밀이 모이! 그러면 이 둘이 딱 모여요. 됐죠? 그래서 뭐라고요? 다시. 누가 모였어? 재신과 추밀이 모였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제추회의라고 해요. 그죠? 뭐라고요? 제추회의. 그러니까 정부의 이품 이상의 고관, 가장 핵심적인 인사들, 재신과 추밀이 모였다. 그래서 제추. 그리고 추밀은 추밀이라고도 하고 재신처럼 그냥 추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제추가 모였는데, 자, 갑니다. 근데 이 제추가 모인 이유가 국 외 문제 때문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에 뭐라고 부르냐면 그 경우에는 도병마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추가, 왜냐하면 제추는 상설부서가 아니에요. 임시부서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부처는 따로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팀들은 중소문화성이 자기 부처고 이 팀들은 중천이 자기 부서 아니야. 그죠? 이건 임시야. 모이! 그럼 탁 모여. 국외 문제로 모였다. 도병마사. 근데 만약에 국 내 문제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는 식목도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식목도 뭔 소리냐? 뭔 소리냐면 여러분 그냥 들어두세요. 앞으로 이제 여기 똑같은 거 계속 나옵니다. 한국사에서 무슨 도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도감. 요 말부터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게 뜻이 뭐냐면 상설기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이벤트, 특정한 행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잠깐 만들어진 이 무슨 뜻이다? 임시기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야? 프로젝트 팀? 보통 회사에 자기 부처들 있잖아. 근데 어떤 게 생기면 이제 부처에서 이제 팀원들 모여서 잠깐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딱 모였다가 딱 끝나면 딱 흩어져서 자기 부서로 돌아가고. 뭐 그런 거. 그게 도감이에요. 뒤에 가면 도감 많이 나와요. 전민, 변정, 도감. 대장, 도감. 그 다음에, 아니다. 아직 아니구나.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최충원 때 교정, 도감. 최후 때 대장, 도감. 뭐 뒤에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식목은 뭐냐면 그냥 편하게 자 이게 법식과 절목을 결정하는 거야.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할게요. 법식은 법률. 그 다음에 절목은 각종 시행규칙. 시행규칙이나 격식. 됐죠? 그러니까 국가의 가장 중요한 법률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추들이 모여서 법률 결정해요. 뭐라고요? 식목도. 근데 도병마사는 제가 방금 국외 문제라 그랬잖아. 그럼 도대체 국외 문제가 뭐야? 뭐겠어요? 국방 문제지. 되죠? 이번에 거란에 30만 대군이 쳐들어와. 어떡할 거야? 그럼 이제 국가의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럼 탁 모이는 거야. 그런데 이때는 국방 문제 때문에 모였잖아. 그러니까 요 경우는 뭐라고 부른다? 도병마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시험에선 도병마사가 진짜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국가의 중대사 대외 문제를 결정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 도병마사가 원간섭기 들어온 충렬왕 때는 도평의사사로 확대 개편돼요. 근데 도평의사사는 도당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도평의사사, 자 도당이 되면 충렬왕 때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도병마사가 식목도경이랑 똑같아요. 원래 자기 부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임시간서거든요. 근데 도병마사가 되면 도평의사사가 되면 상설기구가 돼요. 그냥 늘상 있는 하나의 관청이야. 그리고 최고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중서문화성은 의미 없어요. 자, 그래서 도평의사사가 최고의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냐면 제가 좋게 말해서 이게 고려 독자적 제도라 그랬잖아. 근데 사실은 이 도병마사 식목도감 제추회의는 이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거 귀족 합의제 전통이에요. 느낌 오세요? 이거 제가회의네. 이거 합의회의 아니야. 정사명이잖아.
아니, 각 부처별로 해서 각 업무 분야 중국의 선진제도 가져가서 탁탁탁탁탁 전문화 시켜놓은 것 같더니 가장 중요한 일이 터졌을 때는 소수의 대신 주민 몇 명이 지들끼리 밀실에서 다 결정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좀 긍정된 면과 부정된 면이 있어요. 되죠? 자, 마지막 대간입니다. 자, 대간도 독자적인데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중소문화성에 여러분 낭사 기억나시죠? 상급 공무원. 자, 여기는 중소문화성 소속이야. 중소문화성. 중소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간원이 이 둘이서 뭘 하냐면 대간의 업무를 해요. 그럼 대간은 뭐냐?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이야. 됐죠?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그러니까 왕을 포함해서 고관 대작들. 됐죠? 그래서 하는 일이 관리 감찰. 그죠? 비리, 횡령. 되지? 뭐 이런 거. 배임. 그 다음에 서경. 이게 서경이 되게 막강한 권한인데 서경은 일단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인사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업무가 이게 어사대랑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국왕이 이번에 호부 실랑을 새로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실랑이라는 게 고려시대 차관이거든요. 중앙정부처의 차관. 근데 호부라는 게 여러분 재정경제부라 그랬잖아. 기재부. 근데 호부에 그러니까 장차관, 넘버 2죠. 차관. 그런데 그렇게 차관 임명할 때 이 사람들이 서경권이 발동돼. 오늘날 우리 표현을 해서 인사검증.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이제 그 정도 고위 가려면 그 동안의 관료 생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안의 관료 생활에 뭐 특정한 부정부패나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나 이런 걸 막 조사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어. 뭐냐면 지방간 할 때 뭐 엄청 착복받고 막 그래서 막 조사하다가 좀 약간 무혐의로 끝나기는 했는데 뭐 그런 사건들이 너무 여러 번이야. 그럼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는 거야. 그러면 고위 관료라도 왕이랄지라도 이들의 입을 막아서는 안 돼. 됐죠? 거부권. 그 다음에 이 부서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간쟁이죠. 간쟁은 뭐냐면 간원, 충원. 됐죠? 그릇이 많이 되옵니다. 여러분 친구들한테 충고 좀 하세요? 쉽지 않죠. 아니 내 마음은 친구들한테 좋은 뜻에서 얘기하는데 쉽지 않아. 야, 너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지.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친구한테 얘기하면 여러분 주로 듣게 되는 얘기가 뭐야? 그치? 너나 잘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뭐 이 자식아? 그리고 막 싸움 나죠. 여러분 아버지한테 충고 좀 하세요? 쉽지 않죠. 술 좀 그만 먹지. 그리고 집에 늦게 오면 빨리빨리 전화 좀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여러분 이게 충고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여러분 왕한테 충고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뭐 가끔 우리가 신문기사에서 이런 말 보잖아.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진짜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대통령실에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정부나. 그죠? 쉽지 않아. 그죠? 그 왕이면 어떨 것 같아요? 정대사 왕. 하물며 대통령도 그런데. 맨날 왕만 보면 뭐라는 거야? 그러시면 아니죠. 이거 맨날 하는 거야. 불가옵니다. 이거 맨날 하는 거야.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당장 끌어내서 혀를 뽑도록 해라. 그럼 다음부터 그 말 안 들어도 되잖아요. 됐죠? 그래도 이들의 입을 막으면 안 돼요. 이들이 하는 역할이지. 됐죠? 그 다음에 봉박은 어떤 시행령이 만들어졌을 때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뭘 한다? 권력 견제. 끝. 자, 이렇게 해서 자, 대간의 업무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 부분이 좀 중요해서 말 조금 길게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행정구역으로 가시죠. 네. 빨리 해야겠다. 자, 제휴사. 근데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갈게요. 자, 일단 고려는 요 정도 보시죠. 제가 옆에 따로 필기체로 써드렸죠. 지방행정은 이원적입니다. 이거 조선이랑 고대로 비교할 거야. 조선은 일원적이야. 8도 끝. 근데 고려는 아닙니다. 그래서 5도라는 게 있고 양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5도는 뭐냐면 일반 행정기관이에요. 그럼 양계는 뭐냐? 양계는 군사행정기관이에요.
이렇게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불완전한 중앙집권이야. 그러니까 거의 뭐 지방 분권이라고 봐야지. 지방 분권. 됐죠? 그러니까, 아직은 중앙에서 다 통제 못해요. 됐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되죠? 자, 계속. 그래서 5도에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조선에 가서 이걸 이제 비교할 건데, 조선은 보세요. 여기가 일반 행정구역이고,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 얘가 일반 행정구역이야. 그리고 얘는 여러분 군사 행정기관이에요. 근데 조선은 이런 거 없어. 조선은 그냥 팔도거든요. 일원적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히 모든 지역에 지방간을 파견하지 못해요, 고려는. 근데 완전한 중앙집권은 우리나라 역사에선 조선이에요. 그렇죠? 자, 뭔 소리인지 다시 한번 확인만 좀 할게요. 자, 5도는 각 도에 안찰사라는 지방관을 파견해요. 됐죠? 그러니까 이 5도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안찰사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의 도의 대빵, 도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죠? 두 번째. 근데 실제로 이제 나머지 그 도 밑에 각각의 그 고을들을 현이라 그러거든요. 현. 그러니까 도 밑에 뭐가 있어요? 갑니다. 현, 고을현, 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이제 지방간을 파견하는데 지방간이 파견이 되잖아? 그럼 보세요. 여긴 지방간이 맞죠? 지방간이 여기 써 있네. 자, 지방간이 파견됐죠? 그럼 이거 뭐라 그래요? 주현이라 그래요. 주현. 됐죠? 그런데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도 대빵 많아요. 여기는 뭐가 없다? 파견된 지방간이 없어요. 여기 써있죠?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개념상으로는 이거야. 그러니까 지방간이 파견된 주연에 의해서 간접 통치받는 거야. 간접.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이게 촬영하는 데가 현재 지금 동작구인데 동작구는 제가 동작구청장이야. 그런데 저는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간이야. 그러면 동작구는 주연이에요. 근데 동작구 옆에 영등포구, 마포구, 관악구 막 이런 이제 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았어. 그러면 속현이에요. 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고려는 속현이 훨씬 많아요. 특히 현종 뭐 이런 시기까지는 거의 뭐 400대 100, 300대 100 막 이래요. 됐죠? 훨씬 많아 속현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집권이 안 된다고 잘. 아직 안 됐다고. 능력이 안 되는 거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됐죠? 불완전한 중앙집권. 자, 참고로 하나만 더. 그러면 속현은 그럼 행정업무를 어떻게 하죠? 주연의 지방간, 그러니까 동작구청장이 마포구, 관악구, 다 한다고. 근데 문제는 제가 동작구청장인데 제가 동작구 관할 업무도 많거든? 그러니까 옆에 마포구, 관악구 신경 쓰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 속현은 어떻게 하느냐? 속현의 지방직 공무원, 향리들이 실질적인 지방간의 역할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다 알아서 해요. 됐죠? 그리고 이제 저한테 보고하겠지. 되죠? 자, 그래서 5도 되셨죠? 자, 이제 양계 갈게요. 양계는 국경지대 설치해요. 군사행정기관이야. 그래서 도와는 달라요. 그래서 일반 행정관이 가는 게 아니라 군사지역이라 군인을 보내요. 장성. 그래서 여기는 병마사를 보냅니다. 되셨나요? 자, 지도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도 보시면 우리 좌측에 날개탄 똑같이 있죠? 그냥 눈으로만 보시죠. 자, 갑니다. 그냥 편안하게.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5도죠. 5도. 경기도라는 건 없습니다. 경기도는 조선에서 처음 나오는 거야. 그 다음
자, 위에 보면 여기 북계라고 보이세요? 동계라고 보이세요? 여러분, 그나마 북계는 봐줄 만하지. 왜냐면 보면 이렇게 서리장성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대충 뭘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 그지? 그러니까 국경선, 특히 우리는 뭐 유목민의 침입을 많이 받으니까 아, 저거 좀 방어하려고 하나 보다. 그죠? 근데 이쪽에 있는 진짜 동계는 좀 기괴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응? 어디서 시작된 거니, 너? 이게 지금 뭐 함경도에서 시작된 것 같아. 근데 강원도를 거쳐서 오늘날에 경상도까지, 요 안에가 여기 옆에 지금 경주거든요. 요 바로 위에가 여기가 포항이고. 그 위에까지네. 뭐야 이게. 됐죠? 그래서 약간 느낌은 오시죠? 그러니까 이게 태백산맥 라인이에요. 태백산맥 동쪽으로 누가 침입했을 때 막기 좀 어렵다. 그래서 군사행정구역을 배치해 놓은 거야. 그래서 요 동계와 북계가 뭐다? 군사행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도에는요, 여러분 편하게 그냥 들으세요. 일반 도에는 일반 고을, 그래서 현이 있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주현, 속현, 또 뭐 통칭해서 군현, 뭐 이렇게 분단했잖아. 그 다음에 요 개 밑에는 군사행정구역을 만들어요. 이걸 진이라고 해요. 됐죠? 그러면 요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고려의 그냥 지방군 이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도 밑에 일반 군대 그냥 예비군처럼 아니 그냥 지방군처럼 농병 일출해서 군대 이렇게 모아놓잖아. 그러면 봐요. 자, 현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래서 주영군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양계. 여기는 좀 더 중요한 지역이죠. 군사행정구역이죠. 자, 개 밑에 군사행정구역 진을 설치하거든요. 여기다가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러면 주진군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지방제도에 대한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향소부곡인데 향소부곡은 이건 사이사이도 나와요. 사회사, 신분제에서도 이거 또 할 얘기인데 향소부곡이라는 특생정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주연이 있잖아요. 그 지방간이 파견되는 좀 큰 주연, 그냥 군연 이런 게 있고 밑에 파견되지 않은 속견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거 말고 또 천대받는, 차별받는 지역이 또 있어. 그게 뭐냐면 향소부곡이에요. 향소부곡은 일단 향과 부곡은 이건 신라 때부터 있었어요. 신라 이래로. 그 다음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소는 이게 더 중요해. 소는 고려 때 처음 생겨요. 고려. 그리고 여기는 수공업자들 그리고 광업, 수공업, 광업 이런 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여기 소는 이름이 붙여질 때도 어떤 물품이 제작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광산인데 철이 나온다 철소, 금이 나온다 금소, 은이 나온다 은소야. 됐죠? 그 다음에 수공업, 도자기를 만든다 자기소, 종이를 만든다 지소, 먹이 나온다 먹소. 이렇게 돼요. 됐죠? 근데 이 동네는 특징이 뭐냐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받아요. 더 무거운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노동력 증발도 더 많이 당해요. 됐죠? 그래서 이게 뭐다? 향소부곡. 그러니까 다른 동네가 세금을 낼 때 각 근데 3.3% 뛰면 이 동네는 9.9% 뛰는 거야. 여러분 직접 세금 안 내는 사람도 느낌 없지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느낌이 있을까? 남자분들 군대 가면 얼마야 요새? 18개월? 18개월. 자, 이 동네 사람들은 군대 가면 58개월. 느낌 오세요? 야, 저라면 진짜 목을 맵니다. 이게 향소부곡이야. 그럼 야, 이 동네 엄청 불쌍하다. 그죠? 그치? 이 사람들 뭐 죄졌어? 죄졌어요. 죄졌어. 그래서 이 향소부곡이 어떻게 설정된 거냐면 원래 반양의 동네야. 그래서 영모 사건이 일어나거나 되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주모자들은 이게 원래 영모는 무조건 삼족을 멸하거든요.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가담했던 이제 자들이나 아주 싹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은 향소부곡으로 강등시키는 거야. 그리고 차별받고 후손들이 계속 죗값을 치러라지. 자, 그런데 나중에 무신집권기에 그 공주명학소에 난 이후에 차차차차 없어지기 시작해서 조선시대가 되면 완전히 없어져요. 조선시대는 그냥 다 하나로 다 통일합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지방행정구역에 대한 얘기 다 했네요. 자, 그 다음 군사제도 갑니다. 자, 군사제도는 중앙군. 요건 이제 가볍게 보시면 돼요. 이름만 보시죠, 그냥. 국왕의 친위부대인데 이것도 일어나 안 돼 있죠. 하여튼 고려는 진짜 일어나 안 돼 있는 거 많아.
국왕의 친위부대가 응양군과 용호군이야. 그래서 봐봐요. 군, 그래서 2군이야. 국왕의 친위부대입니다. 그 다음에 6위는 뭐냐면 국경선 방어와 도성 방어를 해요. 그래서 응위, 신위, 잔위, 무슨 뭐 간문이 뭐 이렇게 해서 이름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지방군은 좀 전에 했다. 일반 도 밑에 현의 군대를 주둔시킨다. 이름 뭐라고요? 주영군. 그 다음 국경지대 양계 밑에는 군사상 중요한 곳에 진을 설치했다 그랬죠. 진의 군대를 주둔시킨다. 뭐라고요? 주진군. 됐죠? 끝.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이름 정도만 시대 정도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각 부대명 그리고 뭐 하는 일 어떻게 알아요? 자, 마지막 관리등용제도입니다. 이제 오늘 요거 하면 이제 끝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 강의는 근데 과거제도는 사실은 과거는 조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종류 정도 보시죠. 종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려는 특이한 게 뭐냐면 무과가 없습니다. 무과 실시 안 된다는 거. 그럼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무인에 대한 존중이야 차별이야? 다시 만약에 어떤 대학에서 내년 신입생부터 앞으로 우리 대학은 미대생은 안 뽑을 거예요. 그러면 미술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대야 차별이야? 당연히 차별이죠. 그래서 고려시대는 무과도 실시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무인에 대한 차별이 많았어. 그래서 나중에 1170년 무인들이 폭발하는 게 무신정변이에요. 요건 이제 뒤에 강의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과. 문과는 크게 이제 두 종류인데요. 그냥 이름으로 가시죠. 갑니다. 시험지를 주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을 제목에 맞춰서 술술술술술 막 풀어. 제술입니다. 시험지를 주잖아. 그럼 뭘 평가하냐면 경전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밝게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느낌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가서 시험 보는 중간고사? 수능시험? 한능검이 그러네, 한능검. 그죠? 한능검. 제술과야, 명경과야? 명경과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한능검 책에 여러분이 밝으면 당연히 합격합니다. 됐죠?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 이상하게 나오는 것 중에 이 중에 없는 것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거 없어도 다 합격해요. 됐죠? 경전에 얼마나 박냐. 그 다음에 여러분 제술가는 건 먼저 이해되시죠? 논술시험. 됐죠? 네. 그래서 시험지 받으면 술술술. 잡과는요, 기술직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분야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문과는 없으면서 또 승과는 있어요. 승려되는 시험이야.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승려를 우대하는 거예요. 승려라는 신분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거야. 됐죠? 아무나 다 속세를 떠났다 그러고 막 머리 밀고 막 다니면 스님 되고 그런 거 아니야. 됐죠? 자, 그리고 이 과거제도 하면서 좌조와 문세인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뽑을 때 그러니까 한림원에 이 당대 최고학자들이 지공고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뽑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채점하고 합격을 시키다 보니까 새로운 합격생, 새롭게 그 공무원이 된 신입 공무원들 사이에 이상한 인맥관계, 나름의 무슨 카르텔이 형성된 거야. 이거 뭐 잘못된 거잖아. 그래서 나중에 뭐 고민한 이유가 없어요. 이거 나중에 문제가 돼서. 자, 마지막 음서입니다. 음서는요, 그 고려의 관리 등용 제도의 두 축이죠. 과거와 음서. 과거는 개인의 능력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음서는 뭐냐면 5품 이상.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5급 사무관 이상 자제들은 과거 시험 안 봅니다. 그리고 추천을 받아서 바로 그냥 공무원 되는 거야. 저는 실제로 노량진에서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사실 수업을 원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와서 그 노량진에서 진짜 열심히들 해요. 근데 아버지가 4급 서기관이야. 뭐 상급 부의사관이야. 그럼 아버지들이 그냥 야, 너 다음 주부터 아빠가 말해놨다. 동작구청에 출근해라. 그럼 그냥 바로 공무원 되는 거야. 내가 인사역 근처에 말해놨다. 출근해라. 출근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음서예요. 그래서 음서는 공음정과 함께 귀족의 특권을 유지 세습에 가장 대표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음서까지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고려 제도는 일단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면, 고려는 조선처럼 좀 시스템화된 관료 사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고려는 뭔가 제도가 어설퍼. 됐죠? 아까 중앙제도도 보면 시스템 다 만들어 놓고 재신과 추밀이 다 했죠. 느낌. 고려도 뭔가 막 지방 만들어 놓고 지방간 정작 파견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지.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통일되지 않았지. 오도 따로 있고 양계 따로 있고 밑에 뭐 또 9년 말고 또 그 밑에 또 설번 또 향소부금 뭐 따로 있고 뭐 다 이렇게 뭔가 통일된 게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앙군도 보면 아까 뭐 2근육이 이렇게 좀 따로 돼 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실제로 과거 출신이랑 음서 출신 누가 더 고위관료 올라갔을 것 같아? 여러분 당연히 과거가 더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는 음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날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면 고려시대에 과거를 통해서 이제 막 공무원 임용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한 27세에서 28세 정도 됐대요. 그런데 음서는 공식 기록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음서로 공무원 임용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안 지켜진 사례가 너무 많다. 너무 많아.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10세 이하의 공직사회가 시작되는 거야. 이제 공무원, 관리가 된 거지.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 여러분 고려사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심한 건 몇 살이 있는지 아세요? 4살이 있어요. 4살. 여러분 4살 때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4살 때? 4살 때 있잖아. 아침에 어린이집을 가는데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오지 마세요. 오늘은 소자 혼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4살짜리가 어린이집을 지 혼자 갔다 오잖아? 여러분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그런데 이때 뭐라고요? 음서를 통해서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공직 생활을 동시에 한 거야. 끝내주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음서 출신들이 훨씬 더 고위관료로 가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일단 집안 배경이 있죠. 또 하나, 이 관품 차이가 너무나 호봉 차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27세, 8세, 27, 28. 누구는 28에 공무원이 되고 음서는 8살에 공무원이 된 거예요. 이게 몇 호봉 차이야? 20호봉 차이잖아. 어떻게 뒤집어요? 예를 들어 나랑 동갑이야. 우리 둘이 동갑이야. 근데 나는 28, 올해 공무원 임용했고 나랑 똑같은 학교 동기 친구는 집안 아버지가 잘 나가서 8살 때부터 공직자였어. 그래서 올해 20호봉이래. 여러분 제가 이거 어떻게 역전해요? 물론 역전할 수는 있죠. 진짜 이거 역전하려면 진짜 큰 공을 세워야죠.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거 역전하려면 일단 살수대첩 같은 건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113만을 싹 물속에 넣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육지에서 전쟁했으니까 여기 근데 살짝 부족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에 바다로 나와서 이번에 바다에서는 한산도 대첩 같은 걸 한번 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 역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뒤집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음서 출신이 더 고위관료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게 고려 관리등용제도의 한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도사 우리 다 했네요. 자, 마무리하시죠. 자, 그래서 대표 문제.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도 나와요.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 수준이 있죠. 그렇죠? 상서성, 추밀원, 어사대, 한림원, 중소문화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관직 생활을 통해서 옳은 것이야, 각각. 됐죠? 아까 뭐였어요? 첫 번째 상서성이었죠. 학술기관으로 경연을 관장한 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림원입니다. 한림원. 됐죠? 한림원에서 과거 주관도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실록 보관을 관할하는 관청은 춘추관이에요. 춘추관. 역사편찬. 실록은 역사잖아요. 관리의 비리 감찰하고 풍기단속한다. 이건 뭐야? 어사대야. 어사대. 됐죠? 그래서 아까 보면 어사대였잖아요. 이게 정답이네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수도의 치안과 행정. 이거는 조선의 부서야. 나중에 조선 가서 할게요. 한성부.
그 다음, 화곡의 출납. 회계 이건 아까 3사라 그랬잖아요. 3사. 됐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시간에, 자, 제도사, 사실 출제율이 이렇게 막 이렇게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재밌는 데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래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들어놓으면 좋지 않으실까. 자, 그래서,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자, 문불기족 사회, 그리고 본격적인 이민족과의 항쟁의 역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